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설은 지금 꽤 많이 증시에 반영되어 있다. 오히려 이라크 전쟁처럼 2003년도처럼 이라크 전쟁이 실질적으로 발발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급등했다. 증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시장이 요즘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가 오른다는 거, 그리고 유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집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소득에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물건들의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선반영되어서 증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은 확실히 직격탄이 돼서, 왜냐하면 이자에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등등등 해서 부동산에서 대출을 발생해서 뭔가 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망하는지, 금리가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폭락할까요? 공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어떤 의사를 판단할 때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금리는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금리에 따라서 많은 돈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채권,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안전자산 투자 심리를 증폭시킵니다. 굳이 불확실성을 띠면서까지 수익을 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떨어지고요. 안정적 확정 이자를 받아버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 특히 유동성이 엄청나게 M2 통화량 증가량이 많아질 때 전 세계 증시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고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자산을 증식을 해놓지 않는 분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국 가난해지는 효과를 발휘하죠. 자, 불안한 증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적만 믿자. 오미크론이 잡히면 호텔하고 레저가 일픽이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방콕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것들 관련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상채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쪽에 수요량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 수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이쪽에 이제 신장률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항공 운수, 특히 여행 관련된 애들이 만약에 오미크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위드는 이제 오미크론 이야기했죠? 코로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오미크론에 함께 하는 게 열리게 되면 시장의 상황은 좀 바뀌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이쪽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미군 1월 25일날 동유럽에 8,500명 준비명령, 2월 1일 폴란드, 독일 일부 2,000명, 루마니아에서 1,000명 배치 승인, 이렇게 하면 점점 이 전선이 지금 꽤 냉전 이후로 가장 많은 러시아에 13만 명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끊임없이 일촉즉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세계 증시는 많이 지금 불안하고요. 이미 여기 보시면 체감이 유가가 이미 만불, 에너지 수입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실은 차지한 비중이 뭡니까? 6.4, 7.5, 9.0으로 해서 2021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벌써 휘발유값은 리터당 1,800원 육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소비자 물가 4%대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휘발유 이쪽에 면세 약간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원이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엄청난 물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지금 현재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가 중국과의 A상,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다 유럽과 미국이 모든 무역을 통제하고 불이익을 줬을 때 유일한 출구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로 또 일어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 복국기 띄운 독일 드디어 어때요? 점점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끊임없이 여기 도매 가격이 늘어나고 있어요. 생산하는 비용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92달러, 여기 좀 25, 이렇게 보면은 전에 대비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가야 할 돈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많이 증폭됩니다. 자, 결국 비고철 전기료 상승도 가격 반영. 조선건설사 전부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금리일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함정이 뭐냐면 이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오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개인이 유리합니다. 개인들이 부자가 되고요. 고금리가 되면 기업이 유리해요. 여기서 고금리란 올라가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가정에. 정점을 찍었을 때도 기업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금리가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아직 오르기 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고점이 미국의 고점이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그 고점 이후부터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금리가 고점일 때 유일하게 돈 버는 것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채권을 제외한 근데 채권은 지금 시점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요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자산을 늘리고 그리고 2024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히 보수적 전략과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리딩을 한번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읽고 투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2년 반 만에 서울 경기 드디어 어때요? 이제 매매가 줄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어때요?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매물 호가가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그리고 대출을 다 막아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 때보다 만만치 않게 매물 거래량이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매물 건수가 2,000개가 안 된다 그래요. 서울 인구가 930만, 950만인데 950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매매 건수가 세상에 2,000건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 달에 학군도 있고, 그죠? 미리 이사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난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참 뼈 있는 말 하네요. 조선일보에서. 월급 5년간 18% 늘었는데, 이 구조 참 재밌죠. 소득이 18% 늘었는데, 건강보험은 39% 올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 이게 막,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그 돈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말의 오줌누기라고 무슨 선거 공약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준다면 괜찮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급여를 50%를 줄여서 그래서 여기에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거. 뭔가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해서 이걸 해낸다면 괜찮은데 결국은 우리의 세금만 더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은행들도 힘들어지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핀테크를 한번 해보자. 카뱅, 토스,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무려 8,500만.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네요. 5대 은행 고객 수를 앞질러 금융산업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숫자가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25년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핀테크 이용자 수는 1억을 넘을 것이고 이제 은행을 이용한 창구들은 많이 줄 거거든요. 이 대세 물결을 알고 그러면 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행을 필두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몇 년 전에 군 단위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소아과들이 다른 쪽 전문의로 과를 바꿔서 진료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점 그 판이 도미노처럼 오고 있고 이미 유치원은 왔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지금 현재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원생 목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60년생,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는 이런 분들은 또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그 흐름을 잘 읽고 대비하는 기업과 개인은 미래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한국 신호는요. 이렇게 꼭 대약자가 높아지면 이 달러당 $1 1200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여기 보면
쭉 보다가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가 꼭 어때요? 이 1200원 언더라인이에요. 그래서 악재만 터지면 저번에 1290원 코로나 때.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보면 2009년도는 1580원 언저리 이렇게까지 떨어졌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IMF 때는 거의 1900원에서 2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증시가 폭락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달러의 하락입니다.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사건은 근데 이미 꽤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설은 지금 꽤 많이 증시에 반영되어 있다. 오히려 이라크 전쟁처럼 2003년도처럼 이라크 전쟁이 실질적으로 발발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급등했다. 증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